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67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무더위를 타고 떠오르는 빙과주 중에 베스트는 어딜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빙그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빙그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빙그레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올여름은 라니나 현상으로 인해서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시원한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게 생각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 그 빙과류 기업 중에 베스트가 어딜까를 한번 보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빙그레를 찾아내게 됐고요. 두 번째 또 빙그레를 조사해 보니까 수익성도 좋고 다른 그 빙과류 기업에 비해서 또 배당도 꽤나 고배당을 하고 그 다음 또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고 그래서 택했고요. 또 세 번째, 지금 K드라마와 그 K팝을 타고 K푸드 또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 K푸드 열풍에 호재도 또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주가 수익비가 10배 미만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이 8,935억 원인데 작년 매출이 23년도 매출액이 1조 3,943억 원이라서 시가총액이 작년 매출의 64%에 불과해요.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그레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갑시다. 큰 1번입니다. 그럼 빙과 관련주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무더위 관련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무더위 관련주는 폭염 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겠죠. 그 이제 첫째로 떠오르는 게 냉방 가장. 예를 들면 유닉스. 얘는 에어컨 열 교환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죠. 유닉스. 파세코. 얘는 냉방기,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걸 파는 회사고. 신일전자. 얘는 선풍기의 그 대표 선수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과류가 있죠. 더우면 우선 많이 찾는 게 뭐 아이스크림, 빙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빙과류 기업에는 빙그레는 브라보콘을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웰푸드는 수박바, 그리고 혜태제과는 밥안바 이런 게 있고요. 또 음료는 롯데칠성, 이제 칠성 사이다겠죠. 그리고 이제 과자주로는 오리온이 있는데 오리온은 초코파이가 유명하죠. 그 북한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은 초코파이. 근데 이제 오늘은 빙과류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냉매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또 마녀공장이라고 있어요. 얘는 클렌징 오일을 제조하는 회사고, 조선미녀는 맑은 쌀 선크림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빙과류 중에서 대표 선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관련주는 성격이 계절성이 강해가지고 반짝 상승한 후에 하락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빙과류가 6월 중순에 때이른 폭염으로 다 반짝 상승하고 조정 중이거든요. 또 지금 이제 장마철이 와서 장마하고 있는데 이 장마가 끝나면 다시 이 무더위가 오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선취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라니나의 영향으로 무덥고 긴 여름이 예상된다래요. 그래서 빙과류가 좀 이렇게 매출이 늘고 인기가 높아지면은 한번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라니나 영향으로 태평양에 인접한 아시아나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이 폭염, 폭우가 빈번할 걸로 이렇게
그 예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빙과류 관련주는 또 특징이 그 냉방 가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소모성이죠. 그때 계속 이렇게 소모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서플라이어 공급하는 기업은 소수고 그거를 소비하는 국민은 엄청나죠. 다수 국민이 소비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자한테 유리하죠. 그런 또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3분기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게 무더위와 함께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과류 중에 베스트를 찾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말로 투자자의 검언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가 뭐라 했죠?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갖고 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 적어도 30-40%는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주식에 들어간 50-60%의 자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는 거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치 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사회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또 환율, 금리, 또 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제 그 산업별 특성도 알아야 되고 개별 기업의 그 재무 상태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서 굉장히 공부할 게 많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그 사이드 잡으로 하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저를 사랑하는 저의 애청자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합니다. 네, 저의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저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빙과류 관련주를 비교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빙과류 관련주 중에 베스트 찾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빙과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빙그레가 있고 롯데웰푸드가 있고 혜태제과식품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기업별 특성을 보면 빙그레는 국내의 그 최대 냉동식품 기업이고 빙과류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주로 만드는 제품이 아이스크림, 젤리, 요구르트 이런 것도 팔고 인기 제품 바나나 맛 우유, 메로나, 브라보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롯데웰푸드는 제과 제빵 및 냉동식품 제조기업이고요. 얘도 아이스크림, 젤리, 초콜릿 이런 걸 만들고 있었고 인기 제품 월드콘, 비비빅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혜태제과가 있는데 혜태제과 또 제과 제빵 및 냉동식품 제조기업이고 아이스크림, 젤리, 초콜릿 만들고 그 혜태제과의 그 인기 제품은 쿠키나 바밤바가 유명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 세 기업의 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 배당성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빙그레는 2023년 작년 매출액이 1조 3,943억 원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10%였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10%라는 얘기죠. 롯데웰푸드는 4조 644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27%. 그러니까 롯데웰푸드가 제일 크죠. 빙그레의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죠. 그 반면에 혜태제과식품은 매출이 6,249억이라고 매출 증가율이 6%였어요. 그러니까 롯데웰푸드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제일 1등 기업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2023년도 영업이익이 빙그레가 1122억이라서 8% 영업이익률이 8%고
롯데웰푸드는 1770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4.3%고 혜태제과는 457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7.3%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빙그레가 8%로서 단연 앞서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전성을 보니까 부채 비율이 38% 빙그레는, 그리고 당좌 비율이 144%고 유보율이 1243%. 그러니까 얘는 다 우리 재무안전 기준에 다 해당이 되고 제일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그 반면에 롯데웰푸드는 부채 비율이 95%고 당좌 비율이 105%예요. 그리고 유보율은 35,176%. 유보율은 제일 뛰어나죠. 그 반면에 혜태제과는 부채 비율이 155%고 당좌 비율은 36%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유보율은 2,058%고. 그래서 재무 상태는 제일 안전한 거는 빙그레가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또 배당성을 보면 작년도 배당금이 주당 1주당 2,600원을 빙그레가 배당해갖고 배당 수익률이 4.7%였어요.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좋죠. 그 반면에 롯데웰푸드는 3,000원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2.4%고 혜태제과도 200원을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3.7%.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빙그레가 우수한 게 수익성, 그 다음에 재무안전성, 배당성, 이게 타 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이 평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보니까 빙그레는 7월 2일 주가가 97,000원이고 그 반면에 롯데웰푸드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78,500원. 그리고 혜태제과는 6,900원이었어요. 그리고 연중 최고가가 빙그레는 118,400원이라 갖고 이게 지난 6월 11일 날 기록했는데 최고가 대비 약 23%가 떨어져 있고 반면에 롯데웰푸드는 최고가가 208,500원에서 최고가 대비 14%가 빠져 있고 혜태제과는 최고가가 9,900원이라서 최고가 대비 약 30%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는 빙그레는 41,850원이라서 최저가 대비 116%가 올라있고 많이 올라있네요. 롯데웰푸드는 96%가 올라있고 혜태제과는 38%가 올라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빙그레는 13만원이라서 상승 여력이 43%가 되고 롯데웰푸드는 23만원이어서 상승 여력이 28%고 혜태제과는 아예 그 목표 주가 자체가 없어요. 증권사들 관심 받게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을 보니까 빙그레가 9.3배, 롯데웰푸드가 22.3배, 혜태제과가 8.4배. 그래서 제 생각에 주가가 조금 비싸지만 97,000원이면 개미가 투자하기에 그래도 최고가 대비 한 23%나 빠져 있고 또 상승 여력도 43%나 되고 주가 수익비에도 10배 미만 9.3배밖에 안 돼서 빙그레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베스트로 빙그레를 뽑아봤습니다. 하지만은 개미 투자자로서 좀 자금이 부족한 분은 주가가 저렴한 혜태제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6,900원. 제가 얘를 일단 배제한 이유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부채 비율이 기준 100% 미만이라는데 155%나 되고 당좌 비율은 또 너무 낮아요. 36%밖에 안 돼. 이건 100% 이상이라야 되는데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유보율이 2,058%나 되니까 뭐 당장 재무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액 이 개미 투자자는 여름에 한번 빙과류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분은 혜태제과 식품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베스트는 빙그레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빙그레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갑시다. 큰 세 번째, 빙그레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는 빙과류의 대장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얘 설립은 1967년 9월 대일 유업으로 출발했더라고요. 대일 유업으로. 원래 얘가 출발 당시에 월남 미군 부대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더라고요. 그러다가 1982년 2월
상호를 주식회사 빙그레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한국화약그룹이 1973년에 대일유업 주식을 50%를 인수하면서 한국화약그룹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리고 1973년에 미국 퍼머스트 매커슨사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해갖고 아이스크림 퍼머스트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고요. 원래 얘가 이제 그 남양주 일대에 젖소가 많아갖고 도농리에 그 공장이 자리 잡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남양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73년에 매일유업 주식 50% 인수하면서 하나가 인수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회장이 김호연 회장인데요. 그 오른쪽에 사진 있죠. 이 양반이 그 하나그룹 그 전임 회장인 김종희 회장의 차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희 회장이 장남인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한테는 하나를 넘겨주고 하나그룹을, 차남인 김호연 그 회장한테는 빙그레를 넘겨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 김호연 회장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강대 무역학과 나오고 일본 히터스바대 경영학 박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그룹하고 그 분리됐을 때 93년도에 분리가 됐는데, 아니 93년인가? 하나그룹하고 그때 떨어져 나올 때 그 부채가 4,200%나 됐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경영을 잘 해갖고 이제 알짜 기업을, 아까 부채 30%대죠. 알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아주 뛰어난 경영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리고 이 김호연 회장은 또 18대 국회의원으로 천안에서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더라고요. 18대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보면 이 양반이 부인이 김미 씨인데 대학 다닐 때 뭐 5년간 연애해서 그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 김미 씨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손녀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인 김미 씨의 큰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또 조카더라고요. 그래 독립운동 집안이더라고요. 이 부인 쪽은. 그래서 김호연 회장이 그 사재 112억 원을 출연해갖고 김구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 배경도 좀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는 1967년 9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 대일 유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장은 1978년 8월 달에 상장하고 현재는 코스피 257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8,935억 원. 상장 주식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985만 1241주. 1,000만 주가 안 돼요. 엄청 작죠. 그리고 대표는 김호연 회장. 이 김호연 회장이 지분율이 36.7%나 돼요. 그리고 그 보유 주식이 362만 527주. 362만 주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사장은 전창원 씨이고요. 종업원은 꽤 큰 회사더라고요. 1,779명이에요. 거의 1,800명 다 돼가죠. 그리고 평균 연봉은 5,900만 원. 회사 소재지는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고요. 주요 사업하고 그 매출 비중을 보니까 냉장식품은 이제 바나나 맛 우유, 요플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바나나 맛 우유가 50년 최장수 브랜드라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이 바나나 우유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나나 그 맛 우유 그 그릇이 달항아리, 한국 고유의 달항아리 같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고유한 그런
그 독특한 그런 용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동식품 매출은 66%인데 투게더, 그 다음에 브라보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메로나 맛 저것도 있고요. 메로나도 있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장에는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성장성,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이 2년 연속 10% 되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2022년은 50%나 되고 2023년은 185%나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23년도에. 그리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매년 상승해요. 21년에 2%, 22년에 3%, 23년에 8%, 그리고 금년은 9%까지 올라갈 것 같죠. 잘하면 또 두 자릿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 금년 1분기는 얘네들이 비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3분기가 매출이 제일 많고 이익도 제일 많고 4분기가 제일 비수기네요. 4분기는 막 작년엔 적자까지 났었네요. 영업 적자까지. 그런데 1분기에도 작년 1분기에 비해 매출이 늘었고 이익도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2분기는 이거 추정치지만 2분기도 매출도 많이 늘고 이익도 확 늘 걸로, 이렇게 영업이익도 거의 13% 두 자릿수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 거 보니까 계절성을 많이 타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얘를 그 차트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배열이며 우상향인데, 지난 6월 11일 그 초기에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반짝 확 오른 다음에 다시 제자리 거의 돌아섰어요. 97,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6월 11일 최고점 118,400원 찍고 나서 6거래일을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아랫꼬리 음봉이 생겼어요. 아랫꼬리 음봉이. 여기서 아랫꼬리 음봉은 뭐를 말하냐면은 매수세가 출현한 걸 말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미미하더라고요. 그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동안에. 그래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 전환이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은 그 60일 이평선보단 좀 높은 구간인 86,000원에서 90,000원 사이에 2회 분할 매집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는 단기 고점인 118,000원인데 그것보다 좀 낮은 한 10만원 넘어가면은 매도하면 어쩔까? 그럼 한 10%는 먹으니까.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얘네들 그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한 13만원 가면은 매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의견은 얘는 PER 10배 미만의 저평가 아주죠. 그 반면에 뭐 영업 수익성도 괜찮고 또 아주 저평가돼 있고 고배당 주고 이러니까 저평가 같이 주니까 또 재무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래서 또 폭염도 올 것 같고, 그러니까 폭염 대비해서 선취매로 하자. 그래서 90,000원 미만에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는 어디까지는 뭐라 했죠? 자기 책임이라 했죠.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되는 일주일 되세요.